안녕하십니까. 수월 가늠 영성 아카데미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수민입니다. 몇 주 정도 제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도 좀 많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 영상을 올릴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직장에서 동료하고 이제 아주 심한 말다툼은 아닌데 그동안 좀 쌓였던 게 좀 있어서 어, 저도 제 할 말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언쟁이 좀 있어서 가지고 말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루에 제가 그 좀 말다툼이 있고 나서 다시 좀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사람과 좀 여자분인데 음, 화해를 하려고 이렇게 뭐 시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일단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저도 뭐 음,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원래 제가 수행 전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제 언쟁이 있거나 특히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이 뭐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약속을 어기거나 여러 가지 어떤 서로 이제 갈등 겪는 일이 생기게 되면 제가 화가 나서 뭐 흥분이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뭐랍니까 말도 막 더듬게 되고 이게 손도 떨리게 되는 뭐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과 이제 뭐 그런 말 그렇게 제가 심하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은 좀 흥분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도 그때 당시도 그렇게 막 제 마음속에 막 소용돌이 그런 느낌도 고요했었거든요. 고요하고 그냥 제 얘기를 하고 약간 좀 가슴이 답답한 기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막 흥분되거나 손이 떨리고 막 부르르 떨리고 이런 건 없었고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흥분도 올라오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제가 해야 말 해야겠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요 주변 동료들도 말리고 이렇게 말다툼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말리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날 일을 좀 생각을 좀 해봤죠. 그 사건의 요지는 뭐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 근 한 달, 제가 이제 세 달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뭐 다른 때 같은 경우는 뭐 일을 처음 하는 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일을 하는 데서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사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틀렸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사람 말 들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또 점장이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무슨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다 일을 착착 진행해 배우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더라도 확신이 안 서니까 이 사람은 또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니까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몇 번을 얘기하긴 했는데 어저께 이제 글이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제가 또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요리를 다 하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용기를 닦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용기를 그 요리를 다 하고 나서 물 헹군 다음에 키친타운 같은 걸로 닦은 다음에 다음 요리를 갖다가 하는 걸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점장님은 그냥 원래 쓰던 그 행주가 있었는데 행주를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원래 음식을 계속 쓰던 행주니까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처음에 솔직히 같은 음식인데 음식을 하는 건데 행주보다는 그래도 좀 키친타올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윽박 지르듯이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그 여자분은 또 어떻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말이 음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하냐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점장님이 그렇게 시켰는데 저보고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게 돼가지고 내가 한숨을 팍 쉬었죠.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한테 화났다기보다는 그 사람 하는 말도 맞는 거니까. 근데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를 지시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얘기가 중간에서 바보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또 뭐냐면 그 전에 점장하고 혼자서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점장하고 두 명이서 요리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일을 계속 쳐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또 화가 났다가 제가 부엌에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또 이제 자기가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방식 일을 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화가 난 얼굴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또 한숨을 쉰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말 자체가 화났다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는 너무 답답해서 한숨을 쉰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나한테 올바른 말을 해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듯이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고. 그 제가 옆에 가가지고 그 본인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내가 힘든 거는 일 자체는 힘들지가 않은데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니까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분이 앞으로 얘기를 안 하겠다고 또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황당해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분은 벌써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막 목소리가 올라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고 당신 하는 말도 맞고 한데 내 말은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니까 자기는 화가 나서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 사람 얘기를 할 때 약간 탁탁 뭐라 그럴까 상대방한테 약간 지적하듯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더 흥분을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이제 점장하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일단 됐는데 그래서 냉랭한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기도도 하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막 너무 힘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 보니까 그날 금강경 필사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자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계속해서 그 감정 같은 게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릿속은 그렇게 막 흥분되고 이런 건 아닌데 가슴이 계속 답답하고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마침 또 오늘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점장님은 빠지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거의 이렇게 뭐야 1대1로 비슷하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계속되고 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저도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사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사과를 한다는 것이 제가 했던 전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제가 했던 행동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뭐 먼저 이제 제가 했던 말이라든가 제가 했던 말 중에서 혹시 기분 나쁜 게 있었다면 사과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신에 제가 이제 저번 직장에서도 뭔가 동료와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먼저 사과했으면서 그 풀어두는 게 나한테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기로 마음먹었고 대신에 이제 그 사과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뭐 화를 내가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 전 단지 제가 해야 할 제가 생각할 때 제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하면은 결과는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것까지 제가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뭐라 그럴까요? 일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화를 안 풀더라도 어떻게 되면 일을 계속 그 일은 풀려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뭐 나쁜 상상을 하기보다는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해하는 얼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장면을 그리면서 직장을 갔습니다. 가니까 아침에 이제 그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가니까 이제 옷 갈아입고 하길래 제가 혼자서 그 여자분이 이제 나가는 걸 보고 일하려고 나가는 걸 보고 밖에 짐작 그 반찬 정리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가방하고 옷 갈아입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어저께 혹시나 이름을 불러가지고 제가 뭐 어저께 사실은 본인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서 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때문에 중간에서 어떻게 될지 뭐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한숨을 쉰 거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당신한테 뭐 기분 나쁘겠다면은 미안하다고 화 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뭐 괜찮다고 하면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자기도 왜 그렇게 단순히 저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알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제가 사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웃으면서 연하 씨한테 그 화가 난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있으면 서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화를 풀고 하자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얘기하기를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 혼자서 그 포장을 하는데 점장은 저한테 같이 붙어가지고 요리만 하고 있고 또 도와주진 않고, 그 이름 밀리면 또 점장님이 또 옆에 가서 이제 왜 아직 그 반찬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성화를 하고 막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일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또 오늘은 점장님이 빠져서 내일 같은 경우는 요리를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이제 맡기로 했는데 아직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그 사람은 또 요리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을 다 떠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또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주방에서 하는 게 그 좀 틀린 식으로 자기 생각할 때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얘기를 건넨 건데, 저는 이제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 한숨을 낸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제 더 화가 부추겨져 가지고 그게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본인한테 제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랬던 거고, 혹시나 제가 뭐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 화를 나게 했던 점이 있다면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서로 이제 좋게 웃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이제 웃었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그렇고 이제 저번 직장에서도 그렇고 느낀 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뭔가 회피하고 이렇게 싸움 났고 이렇게 말다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화해가 잘 되면 오히려 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원래 남자끼리 뭐 주먹 다짐 해가지고 한 뒤에 사과를 하고 나면 더 친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도 오늘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전에는 뭐 툭툭 이렇게 뭐야 쏘아 붙이고 뭐라 그러듯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배려해주고 제가 힘든 점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제가 또 뭡니까 이해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게 아마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제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만큼 그 사람도 이제 제가 일할 때 어려운 점을 제 입장에서 좀 생각해줘서 이렇게 그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고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하기 더 편해졌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무언의 압박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쏘아 붙이고 뭘 지적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지적만 하게 되면은 뭐 자기 소신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려 그러면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제가 하더라도 물어봐더라도 그럼 거기에 대해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저를 좀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강했고, 저도 그러니까 더욱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또 배려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이 잘 원만하게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좀 답답했던 것이 확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느꼈죠.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 강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상을 갖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시작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발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항상 그 옳고 그름을 시작하는 순간 뭐가 개입되면 감정이 항상 개입해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든 내가 옳든 상관없이 항상 감정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건드려줘서 이렇게 감정을 이해를 갖다 해줘야만 그 감정이 수그러들고 그 사람 마음이 열렸을 때야만 제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 직장에서 그걸 경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그 맡겼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 그 사람 제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 입장에서 했을 때 기분 나빴을 게 어떤 것일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마다 제가 그래서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지만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신 입장에서는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한숨을 쉰다든가 하니까 안 받아들였다고 느끼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냐면 그 전에 또 기분이 또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더 가중화돼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제 감정에 너무 이게 휩쓸려 있으면 제 감정만 보게 되고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다시 와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그때 관찰해 봤을 때 제가 그런 어떤 저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그런 한숨을 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긴 하되 내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사과를 받아들이고 기분을 풀어야 되고 내 말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인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일만을 한다는 원칙으로 전 나갔거든요. 근데 저번도 그러고 이번도 그렇고 뭐 제가 쭉 경험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하고 나서 결과를 제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두고 제가 할 일을 꿋꿋이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바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정상으로 쭉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즉 제가 무언가를 뱉어서 그 사람이 이런 결과 나와야지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제가 해야 할 일을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게 아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 하고자 하는 말도 굳이 몇 마디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제가 배려를 한 만큼 그 사람도 저를 배려해 준다는 걸 그냥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 제가 아마 뚫렸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그렇게 막 흥분감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냥 고요한데 이 가슴 쪽은 계속 답답해가지고 이 뭐라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도 못 드리고 막 너무 피로해가지고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자고 나니까 조금 한결 좀 낫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어서 해서 어, 그 사람하고는 하루 일을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 유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정. 그러니까 항상 감정.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그렇고 모든 이 세상의 관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감정입니다. 감정. 인간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9.9%가 감정이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대려면 좋아하면 그냥 이유를 대는 거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나쁘면 나쁜 거를 찾아냅니다. 감정이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뭔가를 해결할 때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해결책은 없습니다. 왜? 내 입장에서 항상 내가 옳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입장에서 옳은 것을 대라 그러면 계속 한도 끝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한도 끝이 없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배경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맞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은 뭐냐면 내가 감정을 갖다가 서로 뭡니까? 이해를 해주게 되면 그때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제 감정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감정을 제가 이해를 해주고 인정해주게 되면 그 감정이 뭡니까? 나에게 문을 열고서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든 친구 문제든 동료 문제든 혹은 뭐 기타 뭐 여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옳고 그름은 아무 그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아마 모든 어떤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하는데 조금 이렇게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이분법의 세상입니다. 옳고 그름의 세상. 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금강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는 건 감정밖에 없는 거죠. 그 감정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얼마나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과를 할 때는 약자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남의 마음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만 지키겠다고 약자는, 그러니까 용서는 강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용서가 아니죠. 사과는 강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약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혹시나 먼저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사실은 눈물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는 길에 오늘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그 어떤 유튜브에서 그 어떤 철학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철학 공부를 쭉 하면서 사람의 인생을 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운명이라는 것을 점쳐가지고 이렇게 자기 삶을 조금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떤지를 공부하기 철학 공부를 쭉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그 운명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자로 태어나면은 다른 게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외모가 잘생겼고 뭐 하게 되면은 뭐 부모가 안 좋든지, 아니면은 모든 게 다 뭐 처자도 좋고 뭐 명예도 좋고 하게 되면은 목숨길이 잘 따든지, 그리고 이름도 내가 장명을 조금 좋게 바꾸려면 그 이름도 쳐다보니까 그 이름을 바꾸는 순간 어떤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좋아지지만 그에 대한 어떤 반대쪽은 또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꾸든지 간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상담 오면 젊은이들한테 뭐 궁합을 보러 오게 되면은 그냥 당신들이 좋아서 왔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좋게 그냥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궁합 봐가지고 괜히 기분 안 좋게 나오면은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뭐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안 좋게 불신하지 말고 그냥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차피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이유를 또 들어서 들먹거릴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다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삶의 자체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불행하다는 게 뭐냐면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뭐 티에리 앙리가 나와서 축구에 그 정말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날 팀에서 이렇게 전설로서 잘하는 선수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이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울했고 항상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있다가 갑자기 아까 그거 봤던 영상과 이게 매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이게 가부좌 틀면서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뭐랄까요,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뭔가 이제 모든 사람들, 저희 어머니부터 떠오르고 직장 동료부터 해가지고 저 자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불쌍하다 그래야 될까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삶이란 자체가 정말 힘든 거고 모든 삶이 행복하거나 누가 알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행복하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정말 슬픔이 많다는 것을 정말 정말 깊으니까 뭐 계속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고 누가 비교할 게 없었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어차피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모습으로 태어난 거고, 그 사람은 저렇게 태어난 이유는 저 사람이 저런 어떤 모습으로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구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든 뭐 거지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누구한테 사랑을 많이 받든 비참한 삶을 살든 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슬픔과 그런 어떤 다 사연이 있는 거라고 느껴서 누구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어,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하면서 눈물 좀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자기 삶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일이 발생하시면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숙고를 해보시고 하시면 인간 사이의 갈등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